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온도가 28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덥고 그리고 감은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36.5도는 우리 체온을 우리 정상 체온이죠. 조금만 높아지면은 저희는 아픕니다. 낫거나 또 메르스도 또한 고온이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농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고 그 프로젝트 사례를 분석의 요건 정의부터 분석, 활용 시나리오까지의 단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기후와 농작물과의 관계의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는 무엇인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입니다. 기상청은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농작물을 어떻게 분석해야 효과적인 것들을 국민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한국인의 밥상 경제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점심시간에도 드시고 오셨을 법한 밥상입니다. 우리의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밥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김치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에 마늘과 고추와 양파가 무와 모든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또한 콩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콩과 쌀은 굉장히 저장이 오래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작물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일은 비싸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작물들이 없으면 우리는 끼니를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양파와 고추와 마늘 그리고 배추와 무 이 5가지 작물이 우리나라 서민을 위한 수급을 조절해야 되는 작물이고요.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이것에서 이제 데이터의 확보의 어려움과 그리고 또 일부 무하고 배추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종자가 다양해서 저희가 단기간 내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을 판단해서 양파와 마늘과 고추 이 3가지 작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위 면적당의 생산량을 예측해보자 라는 것이 기상청이 뽑은 기상기후와 농작물과의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분석 시나리오를 정의를 해야겠습니다. 분석 시나리오를 정의하려면 먼저 우리가 기상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기상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관측하는 AWS와 아소스와 같은 이제 관측하는 방법들에 따라서의 관측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기온, 최고 기온, 뭐 이런 강수량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극변하게 변화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농작물에 특보 현황, 태풍이 왔던지 홍수가 왔다든지 폭우가 있다든지와 같은 이러한 이상 기후들을 우리가 변수로 선택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농작물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14년 동안 양파의 생산의 양의 변화 추이를 보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런 패턴도 없고요.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여기서 알아야 될지가 난감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이런 생산량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양파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양파의 생육 시기라는 것은 10개월 동안 자라게 되고 각각의 굉장히 이제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그 주기들이 있고 그 주기마다의 각각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난 이후에 저희 먹기만 했던 음식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고 4월 달에는 집에 사놓은 양파가 얼마 안 됐는데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이 양파는 작년에 수확된 양파이니까 빨리 무르는구나. 6월 달에 햇 양파가 나오면 괜찮겠지라는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하는 저를 바라보았고요.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상기후와 그리고 뭐 양파와 이런 농작물에 대해서 결국은 이 분석을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분석의 시작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기상기후와 농작물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하기 위한 어널리틱스를 4개 정도 뽑았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상청과 농진청과 그다음에 농경원과 통계청으로부터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이르렀고, 하지만 여기서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가장 괴로운 영역이 이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그 생산량의 데이터는 도단이고, 그러나 우리 날씨 데이터는 굉장히 동과 군의 영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해상도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부 습도와 일조 시간 같은 변수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관측이 됨으로써 그 모든 데이터들의 해상도를 맞추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까 앞에서 수립한 4가지 어널리틱스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 기상 요인을 분석하는 것, 두 번째는 도매 시장의 반입량과 기상 기후의 요인 분석, 그리고 생육의 극한 조건, 홍수나 태풍이 일어났을 때의 생산량과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생육 상태, 줄기의 길이나 그 양파의 크기, 그다음 이파리의 개수 등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4가지의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그 다음 단계는 검증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분석을 워터폴 형식으로 주르륵 한번 해서 끝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분석 시나리오 단계로 돌아가게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시나리오와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결국엔 많은 그 데이터의 결측치도 있었고, 그리고 데이터에 수집되는 방법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된 시나리오는 결국 농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계청 데이터와 그리고 기상청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이상기후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지표들도 저희들이 도출을 해서 그것들을 적용하는 형태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분석을 실행하게 되었고, 총 33개 종류의 193개의 기상 변수를 가지고 양파의 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 누적 강수 11월, 1월의 누적 강수량, 그리고 5월의 누적 일조 시간이 중요한 변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면 바로 나올 것인가? 그러나 또 하나의 벽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양파가 10개월 동안 자라는데 10개월의 기상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10개월 동안의 것들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수급을 조절하는 AT공사에서 수급 조절하는 업무를 하는데 업무 프로세스에서 그 대답을 찾았습니다. 양파가 수확되기 3개월 전에만 예측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0개월 중에 3월, 그러니까 6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3월에 는 과거기 때문에 관측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요. 이 뒤에는 예측하는 일조 시간만 저희들이 평균 14년의 평균값과 1/4분위 4/4분위 수로 예측을 하면 저희들이 양파의 단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기대하시듯이 분석은 도깨비 방망이인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증을 했습니다. 14년도 말에 14년도 6월에 나왔을 생산량을 저희 모형으로 예측을 해봤고, 결과는 1%에서 4.3%의 오차율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숫자였고, 현업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숫자라고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희 분석을 통해서 이전에는 그 수급을 조절하시는 분들이 자, 하늘에 맡깁시다 라고 물어봤던, 하늘에 맡겼던 모든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더 과학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 분석을,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것들이 농작물 가격의 인하와 서민 경제 생활 안정들의 또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분석의 그 모형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형이 실질적으로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기상청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축되고 있고요. 이것들이 통해서 우리의 농민들과 그리고 농업을 관련하시는 정책 관련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상기후 하면 일기예보로 익숙한 이런 데이터와 30년 동안 모아져 있던 생산량 데이터가 이전에는 모아져만 있었지만 그것들이 만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었고, 그 인사이트가 이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석에 도출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